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41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요. 시제라는 아주 어려운 아이 잘 참고 공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시작이 됩니다. 총 3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능동태와 수동태도 결코 만만치 않죠.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유닛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닛 41, 능동태와 수동태를 모아서 볼 텐데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도대체 무엇인지 개요, 잡고, 형태에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닛 42의 일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형식, 4형식 문장의 수동태네요. 개념 잡고요. 그리고 5개의 기출문장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15개의 기출문장은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꼼꼼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능동태와 수동태 개요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문법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세하고 깊숙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수동태와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희 영문법 강의 수동태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자, 능동태, 수동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집중을 하시고 시선 이동하겠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능동태와 수동태 둘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능동태와 수동태는 동사 자리에 표현이 됩니다. 형태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동사의 모양이 비동사 플러스 pp면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문법 파트에서 다루고요. 구문면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주어가 행위자면 능동태,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 되면 수동태를 쓴다고 나왔는데 더 간단하게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능동태는 주어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동태는 주어가 되거나 받거나 당하는 것 요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태는 동사 자리에 표현된다고 그랬네요.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비동사 플러스 pp 그러면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입니다.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능동태는 주어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동태는 주어가 되거나 받거나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어의 관계를 따져보고 하는 거면 능동태, 되거나 받거나 당하는 것이면 수동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구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별표를 쳐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동태 문장을 이해하고 문법 문제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한 문장 되겠습니다. 구조상으로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는 3형식 문장부터 수동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고 난 후에 그 뒤에 남는 것까지 덩어리로 볼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의미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이렇게 덩어리를 볼 수 있게 되면 더 큰 구조를 보시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1, 2형식은요. 보시다시피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동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3형식부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4형식을 봤더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2개입니다. 그러면 2종류의 수동태가 가능할까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4형식 문장에 2종류의 수동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데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는 수동태 하나,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는 수동태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목적어가 있는 3형식 문장부터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거. 왜?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것이 남는지 이걸 살짝 보도록 할까요? 먼저 3형식의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거나 수식어구가 남을 수가 있고요. 4형식의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나 직접 목적어가 남을 수 있습니다.
O 형식의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즉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 분사 등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일단 결론부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한 표로 딱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3형식 문장의 수동태, 4형식 문장의 수동태, 5형식 문장의 수동태인데 우리 유닛 42부터 하나, 그것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 문장씩 자세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모아보기 해놓은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다 학습한 다음에 복습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겠죠.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닛 41은 정리가 됐고요. 42로 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3형식, 4형식 문장의 수동태 중에서 먼저 3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자, 주어 있고요. 동사의 모양이 BPP니까 일단은 얘는 수동태라는 거 확인이 되죠. 동사의 모양만 보고도 얘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고 났더니 BPP 다음에 아무것도 없거나 전치사 구 혹은 부사나 부사 구가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요. 명사 절이 진주어로서 남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형식을 기준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는 것이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동태 모양으로 동사의 모양은 바뀌어야겠네요. 수동태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BPP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혹시 나머지 말이 있다면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없다면 그냥 두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어는요.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가 되는데 이때 목적격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주어 자리에 인칭대명사의 주격이 있다면 반드시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가 되어야 되고요. 인칭대명사가 주격이 아니라 그냥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있다면 그 명사 그대로 by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by 플러스 목적격이 실질적으로는 행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by 플러스 목적격, by 플러스 행위자 이런 식으로도 혼용해서 쓰게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네요. 자,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기본 과정은 설명이 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3형식 문장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싹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수동태 뒤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경우라고요? 일단 예문을 보겠습니다. Somebody broke the window라는 문장이네요. 누군가가 깼습니다. 그 창문을. 자,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BPP가 아니네요. 능동태지요. 의미상으로 접근해도 누군가가 깼으니까 얘는 능동태 맞네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the window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수동태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broke라는 동사를 BPP 형태로 바꿔줘야겠네요.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습니다. was broken이 되는데 왜 was broken이 되는지 이거는 문법의 영역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보시고요. 우리는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BPP 형태로 바뀔 수 있구나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나서 주어 자리에 있던 somebody가 by somebody의 형태로 될 텐데 얘는 대부분 생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꼭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해버리거든요. 있는 상태로 해석해 볼게요. 창문은 깨졌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얘를 빼면 창문은 깨졌어요. 당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깨졌겠죠. 있으나만 한 겁니다. 그래서 싹 빼고 가는 거죠. The window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BPP 형태로 되어 있네요. 수동태가 되겠죠.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창문은 깨졌습니다. 창문이 깨는 것이 아니라 창문은 깨지는 거잖아요. 수동태의 느낌 잘 전달하고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비동사가 과거형이니까 과거 수동태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더니 BPP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때는요. 주어가 길면
주어에서 이렇게 한번 딱 끊어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요. 주어와 BPP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의미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수동태 뒤에 전치사 구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n broke the window라는 문장인데요. 저의 아들은 깼습니다. 그 창문을 이렇게 나와 있죠.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BPP가 아닙니다. 능동태겠네요. 의미적으로 봐도 저의 아들이 깼습니다. 아들이 깬 거니까 능동태가 되겠네요. 목적어 있죠?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봅니다. 수동태를 만들겠다는 거죠. 역시 동사가 BPP가 되어야겠네요. was broken 과거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my son이라는 주어를 by my son의 형태로 뒤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 창문은 그리고 나서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was broken 수동태네요. 그리고 by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는 전치사 구고요. 전치사 구라는 것은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앞에 명사가 있으면서 그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구인데 명사가 없으니까 얘는 부사 구로 볼 수 있겠죠. 전치사 구 혹은 부사 구가 남아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모양을 봐도 수동태, 창문이 깨진 거니까 의미적으로 봐도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짧으니까 The window was broken까지 이렇게 한 방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를 보시고 의미를 파악하시는데 이렇게 수동태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전치사 구가 있을 수도 있구나. 짧기 때문에 한 방에 가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한번 나눠서 의미 파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동태와 연결된 by는 뭐뭐에 의해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대표적으로 수동태 뒤에는 by 플러스 이렇게 명사 혹은 by 플러스 목적격, by 플러스 행위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얘 말고 다른 의미의 부사나 부사, 구가 연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출문장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명사, 절이 진주어로서 수동태 뒤에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People believed that the earth was flat.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죠?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접속사, 대절이, 동사, believed의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죠. 우리 접속사, 대절 얼마든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다시 the earth가 주어고요. was 비동사인데 형용사까지 묶어서 덩어리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동사의 모양을 봐도 능동태, 의미적으로 봐도 능동태죠. 목적어가 있네요. 주어 자리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that the earth was flat이 되겠고요. 자, 동사의 모양이 BPP로 바뀌어야겠죠. was believed가 됐습니다. 과거 수동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by people를 이렇게 맨 뒤에 쓸 수 있는데 얘도 대부분 생략이 됩니다. 우리 의미상 주어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경우를 어려운 말로 일반인이라고 하거든요. people,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인입니다. 이런 경우도 대부분 생략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수동태에서 by people은 생략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that the earth was flat,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은 was believed, 믿어졌습니다. 주어 자리에 쓰였고요. 동사의 모양이 BPP니까 수동태가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인데 잘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주어 자리에 대절이 쓰이면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주어로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얘를 일단 뒤로 보내고요. 빈 주어 자리에 it을 딱 쓰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진주어가 뒤로 온 상태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근데 가짜 주어죠. 동사가 수동태 모양이 됐고 진짜 주어가 이 수동태 뒤로 가서 결국은 수동태 뒤에 명사, 절이 진주어로 남아있는 이러한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석할 때는요. 믿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요 정도가 될 텐데 얘가 진주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알 수 있어야
더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를 끊지 않고 한 방에 가셔도 괜찮습니다만 조금 부담스러우신 경우라면 일단 PPP 다음에서 한번 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데 왜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하는지 또 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는 우리는 구조상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가 되었을 때 BPP 다음에 아무것도 없거나 전치사 혹은 부사나 부사 구가 남거나 명사절이 진주어로서 남을 수 있는 경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사형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 문장은요. 수동태로 만들게 되면 주어, 동사의 모양이 BPP고요. 이 BPP 다음에 명사가 직접 목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전치사, 구가 간접 목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명사, 절이 직접 목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볍게 구조는 보여드리고 갈게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죠.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는 수동태 하나,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는 수동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얘가 주어 자리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냈으니까 수동태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동사는 BPP가 될 것이고요. 남아있는 건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이렇게가 되겠죠.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동사는 BPP가 될 것이고요. 간접 목적어가 이번에는 그대로 내려올 텐데 얘는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to, for, of 중에 하나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전치사 to, for, of요? 우리가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 for, of를 사용했잖아요. ask면 of고 make나 buy나 cook 유의 동사라면 for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to를 쓴다는 거 가볍게는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o, for, of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사형식 문장을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났더니 BPP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목적어자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BPP 다음에 명사가 직접 목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혹은 BPP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전치사와 함께 즉 전치사 구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by 플러스 목적격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얘는요. 필요가 없으면 딱 생략도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BPP부터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BPP에서 한번 나누고요. 그 다음 말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되 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하는가 이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점차 이렇게 덩어리를 늘려 나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을 그냥 앞에서부터 보이는 대로 쑥 해석하는 거. 그거 맞습니까? 자, 점차 덩어리를 늘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정리하시고요. 이제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He gave me this book 이라는 문장이죠. 그가 주었습니다. 저에게 이 책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는 사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는 수동태 하나씩을 각각 만들어 볼게요. 얘는 간접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목적격이죠. 얘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주격으로 바뀌어야겠네요. 그래서 I가 되고요. 어쨌든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냈으니까 수동태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동사의 모양이 수동태가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was given이 됐습니다. give, gave, given이잖아요. 과거형 수동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가겠네요. 인칭대명사 주격이니까 인칭대명사 목적격으로 가겠죠. 그래서 by h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가 문장의 주어,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수동태고요. 수동태 뒤에 this book이라는 명사가 직접 목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구나. 그리고 나서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나누셔도 괜찮고요. 이 수동태 뒤에 바로 명사가 남아서 느낌적으로 얘가 간접 목적어의 그 사형식 문장의 직접 목적어나 이런 걸 한꺼번에 파악하시고 연결하셔도 괜찮고 짧은 문장이니까 그냥 한 방에 쭉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이 책을 직접 목적어니까 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에 의해서. 보세요. was given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was given은 수동태니까 주어졌다인데 저에게 주어졌다? 그럼 나는 받은 것이 되겠죠. 뭘? 이 책을. 아, 직접 목적어가 남아서 을 붙이는구나. 그에 의해서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this book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문장에 주어 자리로 보내볼게요. 마찬가지로 given은 was given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간접 목적어는 내려올 때 반드시 전치사를 동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give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으면 전치사 to가 붙겠죠. 그래서 to, me, 그리고 나서 by him은 똑같이 붙습니다. 그러면 주어고요. 동사의 모양이 수동태네요. 수동태 다음에 to, me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성격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이라는 사형식을 만드는 어려운 말로 수요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뒤에 전치사 구가 간접 목적어의 형태로 나와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알면 더 쉽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나누셔도 괜찮고 한꺼번에 묶어도 괜찮고 이 정도는 한 방에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책은 주어졌습니다. 저에게 그에 의해서 이것도 되고 이 책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에 의해서 혹은 이 책은 그에 의해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방에 가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 뒤에 명사가 직접 목적어 혹은 전치사 구가 간접 목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를 한꺼번에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명사 절이 직접 목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를 보시면 되겠죠. 자, someone told him that the window was broken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창문이 깨졌다고요. 그러면 대절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경우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두 종류의 수동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대절을 주어 자리를 보내면 또 길어서 부담스럽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얘는 간접 목적어만 주어 자리로 보내는 수동태를 만드는 것이 더 일반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격이 주어 자리로 가면 주격이 되겠죠. 그래서 he로 바뀌고요. 결국은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냈어? 수동태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told가 BPP 형태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was told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뭐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생략을 해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어 있고요. 동사의 모양이 BPP고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대절의 형태로 붙어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는 그는 들었어요. 그에게 말해진 거니까 그는 들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죠. 뭐라고요? that 이하라고요. 이렇게 BPP 다음에 대절이 남았을 때 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명사 절의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살펴보시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겠습니까? 창문이 깨졌다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리가 됐고요. 기출문장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점검을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almost는 거의, major는 주요한, activity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are played with the ball. 거의 모든 주요 스포츠 활동들은 행해집니다. 공을 가지고. 이 정도로 가셔도 괜찮겠고요. 그냥 한 방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BPP입니다. 수동태가 되겠죠. 앞에가 복수기 때문에 R을 썼고요. 어쨌든 비동사의 현재형이 쓰여 있다는 것은 현재 수동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치사 with 명사 BPP 다음에 전치사 덩어리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스포츠 활동들은 행해집니다. 공을 가지고 뭐 의미는 깔끔하게 되겠네요.
활동들이 행해지는 거죠. 활동들이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수동태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구기 종목이라고 하죠.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요. 주요 스포츠 종목 중에 뭐 야구, 농구, 배구, 기타 등등 공 갖고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17번 되겠습니다. be packed with는 뭐뭐로 가득 차다라는 의미의 하나의 덩어리 표현인데요. be packed만 보게 되면 수동태죠. 그 뒤에 전치사가 있네요. 명사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되겠고 얘를 그냥 한 방의 덩어리로 보셔도 괜찮겠죠. 자, 어쨌든 BPP 다음에 전치사 구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자, challenge는 어려움, 도전적인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을 할 때는 그 일이 살짝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challenge는 어려움, 도전적인 일의 동사로도 쓰입니다. conflict는 갈등이란 뜻의 명사고요. Our 2 million year history is packed with challenges and conflicts. 우리의 200만 년의 역사는 가득 차 있습니다. 도전들과 갈등들로 이렇게 나눠서 가셔도 괜찮고요. 수동태 다음에 전치사구를 그냥 한 방에 묶어서 가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의 능력까지 오셨다면 점차 덩어리를 늘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끊을 이유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끊어읽기를 해드린 이유는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함인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끊어야 한다는 법칙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끊어읽기 법칙은요.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데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끊어읽기는 절대 필수사항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200만 년의 역사는 주어고요.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is packed네요. 수동태지요. 단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현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수동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200만 년간의 역사는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채워져 있어요. 뭘로요? 어려움들과 갈등들요. 근데 우리의 역사가 200만 년이나 됐습니까? 뭐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요. 항상 어려움과 갈등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한 번도 이런 것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과 갈등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 등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없으면 좋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예 없으면 이상국가, 유토피아가 되겠죠. 그런 날이 꼭 왔으면 또 좋겠고요. 자, 518번으로 갈게요. snake는 뱀이고요. honor는 존중하다, 예우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culture는 문화고요. Snakes, for example, are honored by some cultures and hated by others. 뱀들은 예를 들어서 존중받습니다. 어떤 문화에 의해서. 그리고 증오를 받아요. 또 어떤 문화에 의해서. 뭐 얘는 한 방에 묶어서 가셔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자, snakes가 문장의 주어고요.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가 중간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를 파악할 때는 빼셔도 괜찮고요. 동사를 봤더니 are honored, 수동태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by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and 다음에 hated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and 앞에서 같은 걸 찾아보셔야겠죠? 얘가 눈에 띄네요. 그러면 얘가 수동태를 이루는 과거 분사 1번, 얘가 과거 분사 2번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동사와 묶어서 동사 수동태로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hated 앞에는요. snakes are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치사 명사 덩어리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뱀은 어떤 문화에 의해서는 존중을 받아요. 그런데 또 어떤 다른 문화에 의해서는 징후를 받습니다. 뱀이라는 똑같은 하나의 생물을 보고도 어떤 문화에서는 굉장히 귀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그런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데 얘가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 뱀이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요. 그리고 증오를 받습니다. 되거나 받거나 당하거나. 자, snakes가 복수기 때문에 are가 쓰였고요. are가 쓰였다는 것은 현재 수동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519번으로 갑니다. attract는 마음을 끌다 동사고요. individual은 개인입니다. readilly는 쉽게 기꺼이, obtain은 얻다, 획득하다. People are attracted to individuals and things they cannot readily obtain. 자, 사람들은 마음이 끌립니다. 사람들과 물건들에 그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요 정도로 가볼까요? 자, people이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are attracted, BPP 형태니까 수동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치사, 구가 수동태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 방에 묶어서 가셔도 괜찮고 한번 부담스러우면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individuals and things라는 명사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위치가 생략돼 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individuals and things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죠. individual이 개인이라는 명사인데 s가 붙어 있어. 개인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는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게 된다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셔야겠네요. 어디에요? 사람들과 물건들이에요. 어떤 사람들과 물건들? 그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렇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이나 물건들은 왠지 더 좋아 보이고 왠지 더 마음이 끌리죠.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으로 갈까요? 자, strongly는 크게, 강하게 부사고요. influence는 영향을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historical은 역사상의 역사와 관련되는데요. 참고 삼아 이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historic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형용사고요. historical은 역사상의 역사와 관련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짓자면 historic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historical은 역사와 관련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knowledge는 지식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고요. Her early life was strongly influenced by her father's historical knowledge. 그녀의 초기 삶은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역사와 관련된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Her early life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was influence가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strong이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서 수동태로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early life가 단수고요. was로 받았습니다. 얘가 was가 됐다는 것은 과거 수동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동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by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명사와 함께 묶여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녀의 초창기의 삶은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되거나 받거나 당하거나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느낌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그녀의 아버지의 역사와 관련된 지식에 의해서. 아버지가 그런 역사와 관련된 지식이 풍부했고요.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모양입니다. 혹은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능동태와 수동태의 전반적인 개념들을 잡았고요. 3형식, 4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관련된 문장들을 5개 살펴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15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해석하고 분석했던 방향대로 조금 예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의 모양에 집중하시고요. 동사의 모양을 보시고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판단하시고 수동태라면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덩어리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보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유닛 42, 3, 4형식 문장의 수동태 521번부터 535번까지 문장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